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사 맛집 시사통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즘 날씨는 쌀쌀해도 여의도 정치권은 아주 불바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55%를 찍으며 순항 중이라지만 배 밑바닥에선 물이 조금씩 새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특히 오늘 다룰 합당 문제와 인사 추천 문제는 아주 가관입니다. 자, 오늘 시사통통이 작정하고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본론 1 정청래의 합당 제안, 약일까 독일까? 먼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정 대표님, 요즘 의욕이 아주 넘치십니다.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라며 여론조사 카드를 딱 꺼내 드셨는데 이게 지금 당 안팎에서 아주 시끌시끌해요. 좋게 보면 범진보 진영의 대통합이죠. 덩치를 키워서 국정 동력을 더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속도 위반 아니냐는 겁니다. 한명도 원내대표나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잠깐만요. 지금은 민생 챙길 때지 집안 합칠 때가 아닙니다. 라며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막 새집 이사해서 짐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이랑 벽 허물고 같이 살자라고 하는 꼴이에요. 식구들 마음도 안 정해졌는데 말이죠. 합당이 성사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당내 정체성 논란만 키우고 중도층이 어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냐? 라며 고개를 돌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이 한수가 신의 한수가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우리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본론 이 전준철 특검 후보 추천, 이게 최선입니까? 자, 다음은 정말 시청자 여러분 혈압 오를 수도 있는 뉴스입니다.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문제인데요. 아니,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 전준철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분이 누구냐고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단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고 파헤치려는 사건의 핵심 인물을 변호했던 분을 그 사건을 다룰 수도 있는 특검 후보로 올렸다니요? 이건 마치 도둑 잡으러 가는 수사팀장에 도둑집 변호사를 앉히는 꼴 아닙니까? 당 내부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법사위, 최고위, 원내 검증 시스템이 통째로 잤냐라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성윤 의원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명예대여였다라고 해명하는데 아니 법조인이 이름 빌려주는 게 무슨 동네 반상회 이름 적어주는 겁니까? 이건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죠. 이런 인사검증 실패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세에 스스로 재를 뿌리는 격입니다. 적군이 쏜 화살보다 아군이 쏜 눈먼 화살이 더 아픈 법이거든요.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본론 3 국민의힘은 내전 중 사법부는 안개 속. 그렇다고 저쪽 동네 국민의힘이 평화롭냐? 거긴 더 가관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동훈 전 대표 측근들을 하나씩 쳐내는 숙청 작업이 한창이에요. 배현진 의원 징계에 김종혁 최고위원 제명까지. 여긴 정당이 아니라 거의 영화 신세계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곽상도 50억 클럽은 무죄 판결이 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아파요? 변호사 안 왔어요 하며 지연 전술을 쓰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엔 법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만 유독 따뜻한 거 아냐? 라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클로징 활기차고 당부 섞인 마무리. 여러분, 오늘 시사통통과 함께한 뉴스 브리핑 어떠셨나요? 겉으론 지지율 높고 평화로워 보여도 정치는 늘 이렇게 요동칩니다. 합당 문제로 시끄러운 민주당, 인사검증 실패로 발등 찍힌 지도부, 그리고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는 국민의힘까지. 결국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잘못된 건 따끔하게 혼내야 합니다.
시사통통이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통통 튀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루는 거 다 네, 지켜보시지 들었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뭐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실은 지난번 다스베이더 녹화 때 안 계셨었나? 예. 저희들도 쇼트리스트에 있었어요. 전준철 변호사가 조국 혁신당 진짜요? 후보 리스트에? 쇼트리스트에 있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쇼트리스트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이제 쭉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2차 검증이 우리 안에서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쇼트리스트는 3명에서 5명 정도로 좁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권창현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분이고 네. 전준철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쇼트리스트에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1순위로 추천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이슈였습니까? 뭐 이미 그 인사가 다 됐는데 예. 뭐 하여튼간에 네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인선하시기 전에 방송에서 저한테 이런저런 의견을 묻는 근데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준철은 이래요, 권창형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저는 다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을 아꼈죠. 근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쇼트리스트에 있었으나 1순위로는 권창현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였다라는 점을 저는 뭐 네. 이제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시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시에 내놓고 네. 이야기하는 건 호락을 대통령께서 불어야 돼요. 모두 갖다 조국 혁신당 탓이네 또. 참. 우리는 검증을 했다니까. 우리는 검증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예. 아무튼 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검증을 했어요. 네. 검증을 했고 그래서 1순위에서 저 쇼트리스트에 있었지만 1순위로 권창현 변호사를 올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박진영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 당내 내분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제 외부에 있는 조국 혁신당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그러면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지. 유당이라고 하면서 왜 이야기를 안 해? 아니 그건 맞아, 근데. 뭐 네. 당에다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딴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그 특검을 개인이 추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당일 경우에는 이거 공식 추천되기 전에 정부에다가 슬쩍 한번 물어봤어야죠.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수면 이하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다 물어봤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정부가 위험한 아니고 발언인데. 정부가 아니고 그건 빼는 게 좋을 것 보통 같은데. 예. 뭐 뭐 그럼 빼죠. 그거는 그럼 아니 빼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 네. 적절치 않은 빼는 걸로 할게요. 그걸 빼겠습니다. 네. 그 발언은 네. 그 발언은 캔슬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좀 많이 아쉬워요. 예. 그리고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는 좀 못할 것 같은데 권창형 특검이 첫 출근길에 내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 부분 영상으로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 사건이라든지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특검했던 사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저는 메시지는 그냥 깔끔하죠.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메시지는. 네. 다 그렇게 추천한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얄밉게 또 왜 그렇게 나와요? 아니 네. 이분이 이제 제일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그 재판관 출신
대해서 판사 출신에 대해서 수사력이 있겠냐 첫 번째. 두 번째 판사들은 본인이 확신하는 법리가 있으면 그 법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권창현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박범계 장관 시절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특별수사팀 그 검사장으로 실제로는 인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권창현 변호사를. 그러니까 수사 능력을 박범계 장관 때 다 인정을 했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판사 출신을 중대재해법 검사장으로 한다고? 전담 검사장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이분을 자문위원회로 돌립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그냥 자기 고집만 세우는 분이라면 뭐야, 나 그거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대재해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라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겠다. 공명심이 있는 분이네. 예. 그래서 박 장관님하고 박범계 장관님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판사 출신 소위 독고다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고 필요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두 분이 2차 종합 특검 관련해 가지고 뭐 주목하는 부분이라든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마디씩 들으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에 그렇죠. 이걸 총괄 기획자가 내부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노상원 한 사람이 이걸 기획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태호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 같이 들리네요. 네. 대답 안 하시는데요. 대답이 없어.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법률 제도 그다음에 12.12 네. 전두환 때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 플러스 김건희의 내란 관여. 네. 그 부분이죠. 예. 네, 저는 그 이전에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오늘 김예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큰일이야. 여러 군데서 그 김건희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 끊겨요. 거기가 자꾸 끊기거든요. 자꾸 끊겨. 자꾸 끊겨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김건희로 건너가는 다리를 확실히 수사를 해서 김건희로 확실하게 그 법리상 사실관계상 김건희로 넘어갈 수 있을 거냐? 네. 이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지금.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김건희 공천 청탁 관련해서 김상민 있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 김상민도 무죄. 와. 그림은 왜 간 거야? 그럼 도대체? 불법 정치 자금만 인정되고 나머지 무죄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진짜 미치겠다. 제가 다른 것들도 아까 뭐 선대특검 이후에 2차 종합특검이 뭘 봐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떠났어요. 저는 김건희라고 하는 자의 위치가 어땠느냐를 먼저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사하고 이럴 때 보면 영화에서도 화이트보드에 머리 딱 붙여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좀 그렇죠. 붙이잖아요. 그게 없이 지난 3특검에서는 바닥을 막 파다 보니까 뭐 시계가 왔다 갔다 하고 핸드백 가방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건 나왔는데 쭉쭉쭉 타고 올라가려는 걸 방법을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아침에 저는 김여성 공소 기각 나오겠다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도 했어요. 왜? 김혜성. 예, 왜냐면 관련 사건이라는 걸 김혜성을 통해서 입증하면 안 돼. 김건희를 머리에 두고 거기서부터 하향식으로 나와야 돼요. 김건희가 사실상 부의 제로였다고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김건희 관련성 다 못 찾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밝혀야 돼. 머리부터. 이게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인데 김건희 뇌물 사건을 통해서 형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이런 식으로 특검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 접근 못한 거죠. 본질에 접근 못한 거다. 그래도 뭐 2차 종합특검은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곽상도 아들 얘기도 오늘 하려고 준비했는데 뭐 이게 지금 의미가 없네. 다 전체적으로 문제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50억 받은 게 그게 무죄되고 공소 기각되고 지금 엉망입니다. 아니 50억 받은 거는 명확하다고. 네. 아니 어떻게 근데 나라는 카드를 제대로 이용해 보겠다고. 가 이번에 보니까 기소를 좀 잘못한 것 같더만. 이게 뇌물이
무죄라고 판결이 났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무죄라고 판결이 났는지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진짜 어이없어. 자, 대리급 직원의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으로 많고 아들 곽 씨가 곽상도 의원의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 다만 결혼해서 이제 독립생계를 꾸린 아들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생활비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퇴직금 50억을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곽상도 무죄. 이 본인도 이거 쓰면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독립생계라고 해가지고 와, 저렇게 무죄를 때린 거야. 네. 저게 2023년 2월에 저렇게 무죄를 때린 거예요. 네. 그러자 2023년 10월에 검찰이 곽상도를 아까는 저거 이제 뇌물 혐의거든요. 네. 2023년 10월에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러자 그 기소에 대해서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그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무죄가 아닌 아예 공소 기각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 되려면 그 50억이 뇌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뇌물이 무죄인데 무슨 범죄 수익 은닉이 되냐? 이거는 기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공소 기각 때린 거야. 그러니까 판사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고 다 엉망이에요 지금. 다 엉망이에요. 양 변호사님 공소권 남용 기각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예. 그 간첩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인데 예. 그때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검찰과 법원이 쿵짝쿵짝한 거예요. 이쪽에서 쿵 하니까 저쪽에서 짝 해준 거예요.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전 지금까지 양 변호사님 딱 지금까지 2번 들어봤어요. 2번. 형사소송법 책에 그냥 시험 준비하려고 봤던 거지 실무에서는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아까 김여성도 또 공소기각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오늘 나왔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련 사건이라는 게 나오려면 특검의 관련 사건이라는 게 되려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산으로서 했던 김여성에게 엉뚱하게도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금융자본이 투자를 했고 그 돈을 빼돌렸다가 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김여성을 기소하니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니네가 무슨 관할이 있어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한 거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나마 공소 기각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무죄면 오히려 힘든데 이거는 애초에 재판을 넘기기에 잘못됐다기 때문에 수사해서 다시 재판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법부에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맥락. 사법부의 흐름도 잘못됐지만 예. 기소가 잘못됐. 특히 기소가 잘못됐어요. 뭐 그렇긴 한 것 같긴 그래서 합니다만. 법 왜곡죄가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네. 예. 저는 한편으로는 그 민생 살리기 위한 민생 법안들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법 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법안들이 법 왜곡죄는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네. 법사위를 다 통과해서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를 개혁하거나 법관을 늘린다거나 증원한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 투트랙으로 그렇습니다. 민생 법안 하고 사법개혁 법안 투트랙으로 네. 빠르게 추진해야 빨리 됩니다. 가야 돼. 법 왜곡죄가 없으니까 너무 막 판결을 해요.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막해. 예. 김인택이 보셨죠? 예. 그냥 막해. 그냥 옷도 막 받고 막 95% 세일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옷도 받고 명품 옷도 받고 너무 막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 네. 왜곡죄 반드시 저는 본회의에 빠르게 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또 뭐 안 다룰 수가 없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조국 대표가 합당에 대한 결정 시한을 공개적으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네. 조국 대표의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놓고 큰 정치를 합시다. 네, 2월 13일까지 결정을 하라.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합당은 이제 무산이다. 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어제 합당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총회를 합당 관련해서 또 열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네.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12일에 민주당의 그 고문들을 만나나 봐요. 정청래 대표가. 네. 그 만남을 하고 결론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당사자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요. 당사자. 네. 이제는 뭐가 됐든 빨리 정리해야죠. 이거는 12일 날 네. 고문들 만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유예로 가겠다라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는 걸로. 뭐 안 한다라고는 말 못 하고요. 네.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 판단에서 완전 밀리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니까 유예. 예, 논의 중단 또는 유예 네. 고문들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좀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왜 또 12일입니까? 조국 대표가 13일로 기한을 정하니까 12일 날 만난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또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근데 어. 제 생각에는 12일까지 안 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모르겠어요. 저 보도만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네. 내일 의총에서 예. 의견을 충분히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의견을 듣고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10일 날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원회 하면서 11일. 그렇죠. 11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의총, 화요일 의총 거기가 민주당이 월수금이 최고위원회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실까 근데 하는 고문단 생각도 회의를 들고. 잡아놨다면 고문단 회의까지 예. 가겠죠. 네. 뭐 상임고문 여튼 12일. 이게 뭐 딱 2월 13일, 14일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걸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설 전에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당 지지자들 사실 선수들 그러니까 소위 플레이어들은 막 치열하게 논의를 하더라도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더라도 자,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매듭이 지어지면 그 다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양당 지지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는 상처가 너무 커. 상처가 커지면 안 돼, 안 너무 돼.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예.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피로해질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 밥상에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그래도 이렇게 일단락을 했네.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어떻게 되지? 라고 이렇게 설밥상에 이슈가 전환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국민들의 피로도나 양당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을 더 네. 이상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제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특검 추천 파동으로 합당 동력은 상실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저는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메시지에서 부동산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전국에 따라가겠다라는 네.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네네. 여담입니다만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합당 제안 던지기 전에 네네. 합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제 의견이 제가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닌 지금은 것 같고요. 아니지. 네, 지금은 네.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에게 예, 이제 예. 일임했으니까. 저는 이 토론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 성공 그다음에 내란 세력을 정치적인 링 바깥으로 제도 그렇지. 정치권 링 바깥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네. 한국 정치가 자 유럽식 모델을 따를 거냐 미국식 모델을 따를 거냐를 한번 고민하는 토론해야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하자면 연합 정치, 다당제 연합 정치로 갈 거냐. 그러려면은 조국혁신당이 따로 있고 또 다른 당도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뭐 게 좋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연합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제도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많습니다. 네.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합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또 당이 연합을 해서 선거를 같은 기호로 치를 수 있게 돼 있는 이런 것도 없어요. 유럽은 다 그런 게 돼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게 갈 건지 네.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 민주당은 사실 빅텐트거든요.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자들부터
저 월가를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큰 텐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맘다니 같은 사람들, 맘다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맘다니, AOC, 그다음에 오바마,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도 민주당 텐트 안에 있잖아요. 네네.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다 있어요. 그럼 한국 정치에서 내란 세력들을 링 바깥으로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20년, 30년 민주개혁 정부가 실제로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제도, 어떤 정치 시스템이 필요한가? 네네. 저는 이런 논의가 좀 되면 좋겠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박진영 우리 민주당 JYP도 이와 그런 관련해서 이야기 했죠. 의견들이 좋은 있어야 말씀 되는 같은데? 있으세요? 금방 그래서 했던 이야기는 네. 이제 정치의 정당성입니다. 예. 다원적인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는 그 냉전 수구 세력을 극소수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뭉치는 게 이제 정당성인데, 근데 전략적 측면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당이 3당으로 있는 것이 전략 운영에 유리한가? 아니면은 우당이 없어지고 이준석 당이 3등으로 와가지고 원내 협상에 들어오는 것이 전략에 유리한가? 또 국민들의 인식에서 당 하나가 이재명 정부를 밀고 나가는 게 유리한가? 네. 당 서너 개가 이재명 정부를 밀고 나가는 게 유리한가? 여론의 선전 입장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 시뮬레이션도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정당성과 전략이라는 것이 두 가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당성과 전략이 앞단에 서서 토론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음모, 미략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소위 닭공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네. 진짜 얘기해야 될 것들을 다 얘기 묻혔죠. 못 하고 있는 상황. 네. 그게 아, 제일 근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게 보면 볼수록 아쉬운 건 뭐냐면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거 제안을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 이후에 수습하려고 뭐 초선도 만나 재선도 만나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랑 식사도 해.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와 수고를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겁니다. 저는 그게요. 유튜브 탓이에요. 네? 유튜브야 어? 이번엔 또 유튜브야? 왜? 다 체육 탓이야? 우리 정치가 밈 정치가 돼버렸어요. 유튜브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듣거든. 결론 던지고 A냐 B냐 선택하고 슈퍼챗 쏴. 아니 우리 말고. 네. 뭐 그런 지금 유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권도 합당 찬성이냐 반대냐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선택하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정당성 문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됐거든요. 조국당에 생긴 이유는 연동형 비례제라는 제도 탓이에요. 네. 그럼 이 제도의 개선과 같이 병행돼야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 정치의 상상력이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밈 하나 만들듯이 합당하면 좋겠네. 아니야 반대는 하면은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던져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민주주의라고 포장해가지고 당원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선동 정치예요. 아 근데 지금 이게 막 너무 엉망이 돼 버렸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어디서부터 아. 어디까지가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다시 돌아가면 네. 됩니다. 돌아갈 네. 수 있어요? 유예하면 되죠. 아니 그 상처는 어떻게 누가 치료해 주나요? 상처는 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상처 받았습니다만은 네.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받은 상처는 그 지도자들에게 돌려줘야죠. 이 정치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니 치유를 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한테 좋은 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들한테 좋은 꼴 났다고. 시선이 너무 한쪽으로 에너지 다 낭비하고. 쏠려버려. 예. 네. 상처가 깊어. 그렇지. 예. 그 뭐 대략 아. 그 세 가지 중에 그냥 논리적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지선 전에 합당을 한다. 그다음에 합당은 안 한다. 지선은 연합하고 선거 연합을 하고 지선 후에 다시 논의한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논리적 가능성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정도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합당을 지선 전에 한다. 합당을 지선 전에 지선 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상처가 더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언론에서는 뭐 민주당 취재를 많이 쭉 한 다음에 나온 게 선연합 후 합당 논의 예, 이런 정도로 양쪽이 이제 서로 출구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빠르게 논의를 해서 네. 공식적으로 예, 말씀 주시면 저희들도 네. 그 말씀에 따라서 조국혁신당도 네. 예, 논의를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이거 저만 해도 아주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네. 요즘 저는 뭐 이제 가령 한준호 의원 지지층에서는 저는 그냥 한준호를 죽이는 쓰레기가 돼 있고요. 딴지 게시판에는 정청래 대표를 죽이는 쓰레기가 돼 있어요. 같은 사람이야. 양쪽이 그렇게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중립을 잘 지키고 계신다는 아니에요. 얘기죠. 그런 건 양쪽 중요하잖아. 양쪽에서 쓰레기야 그냥. 예. 아니 왜요? 저는 그 지금 댓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들이 안 한다고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뭐 언제 처음에 하자고 했나? 우리는 선거연합하자 그랬잖아요. 국힘 제로를 위해서 선거연합을 하자. 네. 썸 타자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막 뭐가 됐든 힘들어. 간에 이번 주 안에는 결론 나겠네요. 이번 주 안에는 정리를 네. 해야 됩니다. 그게 네.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장식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혹시 뭐 꼭 해야 되는데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정당성의 측면 그리고 전략의 측면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지자들 양당 지지자들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해야 되고 5기 민주정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와 네.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래요. 아까 그 우리 그 JYP 말씀하신 대로 정치 리더들을 탓하는 건 뭐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끼리 지지자들끼리 감정의 골이 더 네.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지지자들은 그냥 그렇게 욕도 먹고 박수도 받고 해가는 게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직업이 그거예요. 욕 먹는 아유, 게 직업이고 네. 또 응원 받으면 기운 내서 또 일하는 게 직업이니까 아유, 네네. 모든 원망과 탓은 네. 그 정치인들에게 저에게 욕을 해도 좋고요. 아유. 누구를 욕해도 좋고요. 그게 이제 욕하셔도 욕먹는 게 됩니다. 일이라고 하시니까 예.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얘기하거든요. 국회의원 네. 수당 중에는 욕 먹는 수당도 있다. 네, 그냥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네. 나머지 우리 지지자들 간에는 제발 감정의 상처, 앙금 빠르게 좀 털고 네.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방선거 이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뭐 최욱 씨 욕 먹는 거 제가 욕 먹는 것도 다 가지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그럼 원이 없죠. 자 그럼 네. 저한테 다 넘기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원 게시판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씨라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동훈 씨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 토크 콘서트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열광하는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모실 분도 갔다 왔지만 네. 우리 매부르쇼의 작가분도 갔다 오셨어요. 아 그래요? 참고로 저도 다녀왔습니다. 너 갔다 왔어? 와. 몰랐어요? 다녀왔습니다. 예. 뭐야? 저도 나 이건 몰랐네. 현장 취재를 위해 오. 그러면은 어디에 앉았어요? 오 좋네. 박영식 씨 옆자리에 앉았답니다. 예, 알석인가 거기 알석. 앉아가지고 오 좋아 좋아. 네, 오늘 좋아. 그 역할 톡톡히 하겠구만. 네. 보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는 CBS 이정주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읽기 이정주입니다. 네. 그 갔다 오셨더만. 네. 아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제가 진짜 여긴 안 갈라고요. 71,000원. 와, 네, 진짜 저런. 알석은 더 비싸지 않았어요? 저도 그 7만 원짜리 그 중간 거. 네, S석. S석 S석이가지고 3층. 몇 층이에요? 3층. 3층 저도 31에 있는데. 저 34하고요. 옆에 있구나. 진짜 어지러지야. 아니 그게 그 생각보다 꽤 길게 했던데 어떻게 그 두 분은 좋아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두 분의 후기 좀 듣고 어떻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솔직히 한동훈은 싫어하지만 솔직히 좀 재미는 있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롱하기에는
사람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구나에 좀 놀랬어요. 거기 맞아요. 꽉 찬 걸 보고. 그게 포인트야. 포인트야? 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아니 네. 빈자리가 안 보여요. 없어. 다 너네 같은 애들이라고 말해줘. 아니 근데 진짜 조금 그 부분에 깜짝 놀랐고 그래. 그리고 안타까운 점 하나는 거기 이제 현장에서 옆에 다 어머님들 거의 앉아 계시잖아요. 네. 모르지 우리는 어떤 분들인지. 거의 저 어머님 세대 거의 다가 60대 여성, 네. 70대 여성.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가슴 아팠던 게 저 어머님 세대가 이렇게 빠져 계시구나. 근데 막상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음식 나눠주시고 막 그리고 한동훈 등장하는데 진짜로 우시는 거야. 흐느껴서 우시더라고. 막 와. 하면서 진짜 연예인 바라보듯이 완전 빠져 있구나. 진짜 부럽다. 와, 그 여러 나는 감정. 맨날 욕 먹는데 구독자들한테 울어. 예, 진짜 와. 우셔요. 그리고 와. 지하철에서도 그 맞아요. 역에서 내리는데 와. 그 소녀 같은 모습. 나의 스타를 보러 간다. 맞아요. 근데 막 집에서 제일 아끼는 펄 옷 같은 거 입으신 분들이 단체로 막.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진짜 놀랐던 게 계속 옆에서 그 이제 모자 쓰고 추우니까 모자 쓰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약간 제가 이제 단계 게시판 전담 담당 네, 일진이니까 그렇습니다. 날 알아볼까 갔더니 제가 그렇게 듣보잡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뭐 그냥 거기서 한동훈만 봐 그냥. 네, 이렇게 입고 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청년도 한동훈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걸고 떡도 주시더라고. 먹으면서 하라고. 맞아. 야, 근데 저는 진짜 한동훈 전 너무 대표 속상하다, 진짜. 그렇게 성황리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어. 이 순진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조차 여기에서 그 뭐 영상을 몇 개 이렇게 또 찍어 오셨던데. 제가 찍어왔죠. 그러면 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적인 장면들 위주로 한번 네. 좀 살펴볼까요? 이거 영상 한 5번. 요거 하나 보시죠. 요거 단계 관련인데 단계 관련. 네. 단계 관련 발언을 해? 합니다. 오, 좋아. 유일해요. 좋아. 이게. 단계 관련해서 이게 명의도용한 문제를 얘기를 한다고. 오, 대박이네. 네, 5번 영상.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한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제 가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방어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당의 익명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읽고 저는 바로 거짓말 들어오죠.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를 알게 됐죠. 내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니 제 가족들에게 저는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저는 정치의 가족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정치인과 무관하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했던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와. 이게 먹히네. 아니, 야. 저 보면서 제일 힘든 포인트가 뭐냐면 저도 저걸 들으면서 제도권의 사설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와 이랬는데 옆에서 쓱 쳐다봐. 너도 맞아주고 나. 와 정말 야, 이 먹혀 이게. 엄청 아니, 먹히더라고. 명의도용이 핵심이고 여론 조작이 핵심이고 개목줄이 핵심인데 핵심만 쏙 빼는데 먹혀. 근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저걸 말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제가 동영상 찍는데 많이 잘랐어요. 계속 추임새가 돌아. 그렇지, 그렇지. 윤석열 나쁜 놈, 그 윤민우 이름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윤리위원장. 당의 윤리위원장을 어떻게 아주머니들 이름을 알아요? 민주당 윤리위원장 누군지 아세요 지금? 당무감사위원장 누군지 아세요? 이름을 외우고 다니면서 이호선이 나쁜 놈이 그랬지 하면서 욕을 하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서 적었는데 제가 저 멘트로 해서 3시간 20분을 기다렸거든요. 뭐라 말하나 한번 보자. 근데 또 거짓말. 네. 저기 보면 먹히네. 우리 가족들이 윤석열이 나 공격하게 할 김옥균 프로젝트로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그 애잔한 마음에 뭐 신문 사설 몇 개 올린 거 가지고 나를 찍어냈다.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몇 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이름으로는 장인어른이 올리세요. 그렇지, 그러면 돼. 예, 장모님 이름은 장모님이 욕을 하시면 돼. 그러면 돼. 근데 문제는 지금 한 명이 한 것 같잖아요. 이게. 예. 왜냐하면 11시 반부터 1분 단위로 올라오니까 복붙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대한 답을- 설명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설득이 되면 나도 그렇지 해준다고. 그렇지. 그 제가 마음 같아서는 앞에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아니잖아. 나랑 대담 한번 하자. 아니잖아. 개목줄. 예. 그럼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토크 토론이 되죠 이게. 아 진짜 정말 답답한 게 여기 많은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어요. 이 먹히네. 근데 이 어머님들은 너무 순진하고 하니까 뭐 이철규 나쁜 놈 하면서 맞아요. 계속 추임새 넣고 이게 거의 종교 부흥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제 두 분이 현장에서 너무 먹혀, 압도당한 것 같아서 걱정하신 분이 있을까봐 좀 첨언하자면 아, 한동훈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정치인에게 팬이란 말을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단체처럼 그런 행사가 될지는 몰라도 팬처럼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좋아하는 경우는 정치가 아닌 거고요. 네. 저도 두 분이 현장에 가셔서 유감스럽긴 하지만 유튜브 생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거. 네, 맞아요. 그리고 모 채널에 그러니까 종편 채널에도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볼 만한 데를 제가 아침에 오후에 봤거든요. 네. 10만 초반밖에 안 됩니다. 조회수가. 어.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저기 그렇게 강렬하고 있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압도당할 필요가 없는 게 어. 전국에서 다 끌어 모아도 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수도권에서. 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게 무슨 진짜 정치적인 세력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큰 모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는 굉장히 그냥 소녀 팬들이 계신 거예요. 한 그냥. 줌이다 한 예. 줌. 아, 그래서 저희 소녀팬들이 계신 끝나고 나서 저때 이제 친한계란 의원들이 좀 왔거든요. 맞아. 앞자리에 쫙 뭐 배현진, 박정훈 등등 막 앉혀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골리려고 일부러. 저 앞에 앉아 있더라고. 전 뒤에 있는데. 그래서 전화 친한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제 전화 보고 나서 이게 덮는 것도 보여 뒤에서. 근데 덥네. 네,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네, 지루하시죠? 지루하시죠. 나는 3층이라서 화장실 갔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끝나고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제 어땠냐 하니까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슈가 되겠어 한풀이 하려고 콘서트 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 오신 한동훈 쪽 관계자들 측근이란 분들도 네. 이게 마지막 한풀이로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반짝하는 건가 보네. 네, 저걸로 정치 세력과 절대 할 수 없다. 오케이. 이미 끝난 거다. 그러면 됐다. 본인들도 가서 그래 하고 있고. 어. 자 하나만 더.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다 좋은데 약간 좀 더 토크 콘서트는 좀 더 기술이 필요해요. 뭐냐면 영상 2번 한번 보시죠. 2번. 예, 이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중심 세력이 돼서 사회를 퇴행시켰습니다.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에 나서면서 중심 세력이 되고 극단 세력을 양 끝으로 뭐 다 읽어? 뭐 보면서예요? 지금 아래를 보잖아요. 계속. 네. 뭐야? 예.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이 바로 행동하는 다수입니다. 아니 뭘 보는 거예요? 아니 뭘 계속 읽어? 저게 태블릿이 있어. 태블릿이. 네. 근데 이분 습관이 뭐냐면 중앙에 이제 태블릿을 놓고 이게 시작을 하는데 태블릿에서 2m를 못 벗어나요. 맞아. 그냥 너무 궁금하더라. 맞아. 근데 이게 투명 개목줄이 있나? 아니 개목줄은 자기들이 그 한땡땡이라고 했던 그 댓글에 났는데 뭘 다 읽어? 아니 거기를 계속 이 동심원을 돌아요. 근데 토크 콘서트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데? 연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연설은 그렇게 근데 해야 예전에 하고. 한때 잘 나갔던 이제 박경철 시골의사, 네. 안철수 네. 토크 콘서트 가보잖아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언론에 뭐 공직선거법 잡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팬들 데리고 하는 거니까 말 실수해도 좀 봐줘요. 뭐 깐깐하게 기자들이 막 이렇게 보지도 않아. 그러면 자유롭게 대본 없이 쪽지 한 장 들고 가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그거를 계속 눈을 깔아보더라고. 이렇게 거기서 안절부절하면서 그 테이블에서 못 떠나는데 그 주요 멘트 있죠. 예를 들면 윤석열 얘기하거나 그리고 단계를 얘기하거나 그리고 그 계엄 직후에 12월 8일 한덕훈을 얘기하거나 이런 주요 지점이 되면 꼭 눈을 깔아보더라고요. 거기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실수할까 봐. 제가 봤을 때는 속마음이 나올까 봐.
아 속말. 네, 사실 나 한덕수하고 손잡아서 한번 어플라 했다. 나 이재명 제끼고 윤석열 제끼고 내가 한번 먹어볼라 했다. 그 속말. 혹시라도 그게 나올까봐 하지 않았나 싶은 저희 추정인데. 그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티컬한 거는 다 태블릿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보내. 그 아무 별 얘기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네.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말씀하신 게 크리티컬하다고 했는데 크리티컬 수준도 그건 뭐 그냥 이상한 형용사의 연속이네요. 맞아요. 예,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동훈이 꿈꾸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금방 이제 안철수, 박경철 그 시골 의사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수십만 명 모았을 겁니다. 이게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정몽준으로 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박찬정으로 갑니다. 더 올라가면 연식 있는 분들 기억할 겁니다. 정주영으로 갑니다. 정주영. 대한민국에 내기는 하지 마. 신상만 나오면은 찍는 사람들이 10% 있어요. 정치 혐오에 기대어 가지고 신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맞아.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현상, 기존에 보지 못하던 정치인들이 나오면 막 좋아합니다.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꿈꾸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스토리텔링이 된 게 아니고 분절적으로 재밌는 장면 하나씩 기억해서 좋아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세력화가 못 돼요. 결국은 이러다가 유튜버로 최욱 씨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또 바로 압살해 버리겠 안 되지. 재미가 없잖아. 콘텐츠 없잖아. 내용이 없어. 내용 없잖아. 내용이 맞지? 없어요. 아니 너는 한 몇 시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1시간 있다가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몰랐는데 이게 유튜브에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와? 그래서 나갔어.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현장에서 들어야. 그래서 영상도 계속 찍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생중계되고 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 바로 집에 가버렸어. 화나가지고. 거기서 배려버렸네.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뭐 눈물 흘렸다라는 장면 있잖아요. 네, 선수가 하니까 뭐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조명이 뜨겁다고 처음부터 계속 징징대더라고 초반부터. 조명이 뜨겁다고. 여기가 서본이 뭐 조명이 너무 밝네요. 막 하면서 조명이 뜨거우니까 땀이 난 것 같아요. 손수건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관객들은 또 우리 동훈이 형이 운지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하는데 그럼 조금 맞춰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게 실제 운 것처럼 저는 뭐 아닙니다. 근데 정색하면서 저는 그렇게 멜랑콜리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정색도 합니다. 분위기도 그게 분위기 아니에요. 그게 딱 꼬집어서 우리 팬들에게 토론하는 분위기야. 이제 한동훈은 진짜 이제 그만해야 돼. 이게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 한동훈.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이 세 사람만큼은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 뭐야? 솔직히 한동훈은 그냥 윤석열이 달고 왔다가 흘리고 간 사람이잖아. 달고 왔다. 야 오늘 아주 한줄평이 너무 기가 막힌데요. 다예요 그냥. 달고 왔다 흘리고 간 사람. 야. 그래서 1, 2, 3부 중에 제가 제일 빛났던 무대는 사실은 조갑재 대표가 왔어요. 일부의 후단에 이제 몇 명 이제 딱 그 처음에 혼자 말하다가 조갑재 대표 와서 2인 토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뮤지컬 한번 뭐 잠깐 나와서 노래하고 이제 3인 토크를 해요. 창원이랑 갔을 때 만난 소상공인 청년 30대 3인 토크하고 마지막엔 자기 측근들 그 유재화 변호사 뭐 김준호 대변인 데리고 이제 하거든요. 그 중에 그나마 들을 게 있었던 게 조갑재 대표랑 2인 토크예요. 근데 그 토크 중에는 조갑재 말만 들을 필요 있어. 조갑재 씨가 말하면서 뭐 이승만 한국전쟁만 뭐 저기 존 무초 대사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제 한국전쟁을 어떻게 했고 뭐 토지개혁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들 차라리 그거는 조금 들을 만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은 여기 정치인이잖아요. 본인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습관이 뭐냐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를 들으면 청사진이 안 그려져요. 그거 없어.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기사 요구밖에 없어. 콘서트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목적은 콘서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지 이후에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즐기잖아요. 맞아요. 향유하잖아.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뭐 콘서트 한번 하려고 했으면 이제는 진짜 우리 기자님도 한동훈의 정치를 끝장내는데 힘을 좀 실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 이제는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에 대한 뉴스를 보는 게 너무 슬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이정주 기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뭐요? 요거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 물어보세요. 그 장동혁 개파하고 한동훈 개파가 윤리위를 가지고 지금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데 요거 재밌더라고. 요거 재밌어. 네.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배현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당에도 윤리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거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당 이거 윤리위에서는요. 웃기더라고. 고성국 씨가 당사에 전두환 사진 이거 올리자고 했잖아. 걸자 이렇게 네.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고성국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게시를 했어요.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예. 지금 중앙당 윤리위에서는 뭘 하고 있냐? 배현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바로 지금 게시를 합니다. 지금 이 윤리위 가지고 지금 싸움이. 재밌더라고 이거. 재밌어. 둘 중에 누가 더 세요? 서울시당이랑 중앙당. 당연히 중앙당이 중앙당이 더 세죠. 세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배현진 의원이 네. 지난번에 조정훈 의원하고 싸웠는데 진짜 간발의 차이로 이겼어요. 그때 대의원 동원해서 원래 친윤계가 밀었는데 이제 엎어서 본인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지선 전에 서울시당 여기서 뺏깁니다. 서울시당 자리를. 그러면 서울시에 시군구 의원들 있잖아요. 그 공천권이 다 날라가요. 네. 그래서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지금 마지노선입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성국 그 씨가 입당할 때 보통 입당 원서를 중앙당으로 내지만 시당으로 통해서 나와요. 경북에 사는 사람은 경북을 통해서 시당을 통해서 중앙당이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고성국 씨가 서울에 사니까 서울시당에 낸 거죠. 입당 원서를 네. 아마. 그러니까 서울시당 관할이라고 자기가 이거는 내 나발이야. 그래서 고성국을 끌어와서 여기 자체적으로 우리도 시당의 당원들 아니냐. 내가 징계를 한번 하겠다.